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집 막내가 어느 날 아빠도 대출이 있냐, 그러니까 빚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금융상품과 상식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는데, 초등학생에게 받은 질문이라 약간 놀랍고 의외였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금융편에 이런 금융과 대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채널을 즐겨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통화와 통화량, 금리와 금융, 그리고 금융기관, 금융시장까지.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거 몰라도 대출 상품 요모조모 따져가며 잘 받고 잘 갚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몰라도 되겠지만 알아두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총론, 대출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맥만 짚고 가보겠습니다. 돈이 남은 사람은 은행에 저축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렇게 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도는 것을 우린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란 이런 금융활동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고, 이들은 자금 중개부터 가격 결정, 금융거래 위험 관리 기능, 금융거래 비용 축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역시 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대출이란 무엇일까? 누군가 개인 또는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발생하면 누군가에겐 빚이 생기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빚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빚을 지고 내일 일어나기보다는 오늘 밤 먹지 말고 잠들어라.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빚이 없다면 굉장히 홀가분하겠죠. 맞습니다. 빚을 지는 순간 어느 정도 긴장감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돈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만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지만 대부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 대출이란 도구를 지렛대 삼아 우리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 수 없더라도 빚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은 잘 쓰면 보약, 잘못 쓰면 독이니까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대출금의 규모가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용이 됐든 담보가 됐든 말이죠. 대출의 종류는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신용카드 대출, 카드론처럼 개인의 거래 내역, 신용평가, 직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대출하는 거라 대출 한도는 높지 않은 편이고 이자도 센 편인데, 물론 예외적으로 한도 1억 이상의 3%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제 채널을 보고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도 있죠. 통장 개설만으로 대출 신청액만큼 신용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일명 마통도 일종의 신용대출로 분류합니다. 사실 신용대출은 대출 자체가 간편합니다. 아실 거예요. 전화 한 통, 인증 한 번으로 한도 나오고 바로 입금이 되는데, 세상 대부분의 대출은 편리성과 금리가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대출 상품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저렴합니다. 즉, 담보대출인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담보가 있다면 담보를 거는 것이 거의 모든 대출 상품의 경우 유리합니다. 담보대출은 주택 청약 담보대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이나 적금 담보대출, 보험 담보대출 등 세부적으로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주택 청약 담보대출은 자신이 청약 계좌에 그동안 입금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아주 낮죠. 예적금 담보대출 역시 본인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으로
해당 예금금리의 1, 2%의 가상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교적 금리가 저렴합니다. 보험약관대출도 있죠. 보험계약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신용대출보다 낮고 담보대출보다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우리나라 총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품인데요. 자신이 보유한 땅,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이자가 적고 대출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처리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설명하려면 LTV, DTI, DSR이라는 정부의 세 가지 대출 규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으며 물론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대출받는 본인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항목이니까요. 이해되실 때까지 꼭 여러 번 반복 시청 그리고 여유 되시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대출 규제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과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것을 권유드리고요. LTV는 시세가 1억 원인데 LTV 60%를 적용받고 아래에서 설명할 DTI, DSR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최대한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 원까지란 뜻입니다. 단, 지역과 담보 물건의 시가, 대출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DTI는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가 대출자의 연소득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보다 상위 호환인 DSR 규제가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효성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DSR은 기존의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이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DSR이 50%인 경우 매월 나가는 원리금의 총액은 208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입니다. 기존에는 개별은행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은행이나 지점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떤 편법도 먹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려 할까요? 지난 정권 때 집값이 과도하게 폭등하기도 했고 또 최근엔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로서는 집값의 하락뿐만 아니라 폭등하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 경기부양 정책으로 신용카드 보급을 확산시키면서 거품 소비가 절정에 달했고 수십만 명의 사회초년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은 대란 때와는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파괴력이 엄청났기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담보 인정 비율이 0%로 두는 등의 수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위기가 닥쳤었고요. 일본 거품 경제가 그랬고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카드 대란은 정부가 카드 사용을 권장했기까지 했었고요. 투자자들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공포심을 주고 있는 이런 대출 규제와 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출의 종류에 대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상환 방식을 갖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계약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의 원금과 함께 마지막 달의 이자를 내는 만기일치 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자, 오늘은 대출은 무엇일까? 한 꼭지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큰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이 궁금해서 제 채널을 방문하신 분들은 내가 빚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또는 그런 욕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많은 전문가가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말하는데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규제를 반등의 계기로 만드는 지혜를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 채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